아무것도 못했죠. 그냥 날마다 병원에만 쫓아다녔어요. 뭐 밤으로 잠을 잘 수도 없고 이 다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을 하지도 못하고 막 이게 뭘로 찌르는 신용을 했었어요. 조금 걷고 나면은 허리하고 다리가 지가 내려갖고 많이 걷지를 못해 중간에 쉬어가면서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척추 질환. 불시에 찾아오는 통증이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 평균 진단 연령은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 치료법도 많이 발전됐습니다.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통.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잃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는 다른 관절하고 달리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면은 생활을 하기가 많이 힘드세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기도 힘들고 운동하기는 더 힘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행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근력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빨리 고치고 빨리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수술 방법 자체가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정상 조직을 보존한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이라는데 그런 방법을 많이 도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위 마취를 통해서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만약 수술을 혹시나 선택을 하더라도 수술 기법이나 여러 가지 마취 방법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수술을 또 해야 되는 분은 너무 미루지 말고 어떤 시점에서는 해줘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수술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절개 범위가 큰 수술 방법을 떠올려 치료를 미루기도 하죠. 하지만 선행되는 건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그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죠. 비수술과 수술 중 나에게 맞는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최적의 치료로 오랜 고통을 덜어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찬 병원장. 100세 시대에 맞게 삶의 질을 올려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 병원장. 박숙희 씨의 두 다리를 대신하고 있는 휠체어. 이제는 걸을 수 없어 기어다녀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6년 전에 넘어진 후로 지팡이를 짚고 보행해야 했죠. 젊어서는 허리 그는 뭐 우리 나이에 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나? 아파도 어디 그 허리가 요 위에는 아픈 거는 괜찮는데 그만 밑을 방들이 내려온 게는 꼼짝을 못 넣었어. 80대 고령이라고 해서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두 다리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걷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터져가지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렸기 때문에 저기를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약을 이제 뿌리는 시술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좋아지는 원리 자체가 물리적으로 뭔가 제거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염증 반응을 깔아앉혀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원리로 좋아집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뭐 어떤 이제 연세 80 넘으신 분도 요즘은 수술 말고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법인 경막외 풍선 확장술을 시행합니다. 좁아진 척추신경 통로에 풍선이 달린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는데요. 풍선을 부풀리면 척추관이 넓어져 신경 압박이 줄어듭니다. 약물로 부종과 염증도 가라앉혀주죠. 지금 했는 거는 이제 풍선을 조금 이용해서 확장하면서 약을 뿌리는 그런 시술을 했고요. 저분이 86이거든요. 고령이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저 질환도 많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시술을 선택했고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쨌든 치료는 잘 끝났고 예. 다리 느낌은 조금 편해졌을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어머니 체력에 맞게 움직여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예. 오늘 조금 안정 취하시고 그렇게 하면 빨리 회복될 겁니다.
보행기의 도움을 받아 복도를 걸어봅니다. 시술을 받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몸이 영 깨우누고 요가 많이 낫다 아닙니까? 한 100%는 안 좋아져도 한 70% 좋아졌지요. 달리는 일 같은 걸로 뭐 좀 무리하면 안 되지. 예. 당뇨가 있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 돼요. 몸 관리도 좀 하고 이래야지. 최혜자 씨는 6년 전 다른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증과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우측 엉치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다리를 절뚝이게 됐습니다. 허리 아픈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엉덩이인데 일로도 안 좋고 내 안 좋더라고요. 항시 안 좋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그래도 막 그냥 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허벅다리인데 요가 막 딱 아파서 땡기면서 걸음을 못 걸어. 그래서 지금 이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봐도 사라지지 않은 통증. 이번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걸을 때 좀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걸을 때는 이렇게 좀 많이 땡기고 많이 아파요.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이 발바닥도 저리고 많이 아파요. 이렇게 굳은 살이 지고 뼈가 앞으로 조금 밀려 있어요. 척추가 앞쪽으로 밀리고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주변 신경이 압박되고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보행이 힘든 정도의 통증이 악화되면서 오셨어요. 전이증이라고 그래서 허리 관절이 끄덕끄덕 좀 움직이세요. 그걸 불안정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불안정증이 생겼다고 허리를 못 써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운동량이 많아지면서 협착증이 좀 일찍 진행하는 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이제 영상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 신경길이 많이 열려 있어서 수술할 단계는 아니셨어요. 아직은 신경 구멍이 넓게 있고 통증은 크게 나지만 이렇게 둬서 이게 마비가 올 것도 아니고 다만 환자분이 운동하기 힘든 생활하기 힘든 통증이 발생한다 하면 통증에 초점을 맞춰서 통증을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제 시술로 가게 됩니다. 신경 차단술을 시행합니다. 약물로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시술인데요. 신경 부위에 주사바늘로 약물을 주입한 후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당뇨나 혈압 등 전신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에게도 안전한 방법이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게 되면 신경이 툭툭툭툭 치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종, 붓기가 생기거든요. 이때 갑자기 통증이 좀 심해지면 이때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로 치료를 해서 조금 더 허리를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정 병원장이 안정을 취하고 있는 최혜자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로 통증이 많이 줄었는데요. 앞으로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꾸준한 관심이 재발을 막는 방법입니다. 움직이는 관절이거든요.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걸 가만히 놔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존해 주는 거는 근육하고 인대거든요. 그래서 근육과 인대의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구조의 내구성을 유지하는 게 정말 치료의 목적이고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는 것은 운동을 할 수 있는 통증이 없는 상태, 통증이 줄어든 상태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한다 하는 거는 주사를 뭐 100번 맞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박말숙 씨가 병원을 찾은 건 허리부터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밤에는 새우잠을 자야 했죠. 입원 치료까지 해봤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행을 하려 하면은 허리도 많이 아플 뿐만 아니고 가다가도 경력이 일어나 지가 내려갖고 주물고 그러고 많이 가다가 쉬고 그러고 이렇게 뭔가 물건을 이렇게 잡으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부축 안 한 상태 그냥 퍽 일어서고 앉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도 지가 내리니까 막 다리를 주물고 허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이 힘들게 생활을 해왔어요, 이때까지.
사실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통증의 원인은 척추뼈 일부가 앞으로 밀려나오는 척추전방 전이증이었는데요. 김문찬 병원장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통증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고 저희가 운동 치료 연결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박말숙 씨에게 적용한 치료는 신경 주변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 차단술입니다. 다행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척추가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척추가 빠져 있는 거는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인데 그 병을 이제 갖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권유를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통증이 수술할 정도 통증이 심하진 않아서 주사 치료로 신경 주사 치료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신경 치료를 조금씩 하면서 경과를 볼 예정입니다. 이번이 3번째 치료인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양발의 근육 경련이 호전되고 저림 증상도 경미해졌습니다. 박말숙 씨에겐 신경 차단술이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주사 맞고 나면은 아무래도 더 가볍죠, 몸이. 날고 싶지. 진짜 말 그대로 날고 싶고 달리기도 하고 싶은 생각이고 그래요. 척추 전방 전이증의 수술과 비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협착증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제 증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2가지인데 도저히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안절부절한 통증인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수술 치료를 뭐 주사 치료든 뭐 시술이든 약물 치료를 했든 간에 이게 해결되지 않은 통증이 점점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 당연히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2번째는 우리가 힘이 떨어진다든지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비수술로 대부분 잘 해결됩니다. 최대정 병원장이 집도하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 현장. 평소보다 수술실이 꽉 찼는데요. 외국 의료진이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을 배우러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척추 수술의 분야에서 특히 그 척추 수술 분야에서 이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거의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한국의 최소 척추 수술을 배우러 오세요. 이 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사용해야 되고 또 문제점은 뭐고, 이게 기술 축적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일주일, 2주일 또는 한 달, 2달 이렇게 보고 가시면 1년, 2년 배우는 1년, 2년 본인들의 경험해야 되는 경험치를 짧은 시간에 많이 배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국적이 달라도 목표는 같습니다. 환자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은 해외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I'm Santiago Garfias. I'm a neurosurgeon from Spain, and this is my second time here in Busan learning from Dr. Choi technique. Last year I came to see Dr. Choi, and as I saw last year, I decided to come again to see the new advances that he have get during this year. He's improving all the time. He's improving and giving us small details that he has finding his cases, and as he analyzed all the cases he operates, he always gives us new information that helps us to improve our technique. It was very nice because it was a revision surgery and a very difficult case, but he's so precise with the chisel and with all the instruments that make it very easy and very clear for see and follow the surgery.
수술 참관과 세미나 등 선진화된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알리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좀 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환자 수 역시 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지금 가신 지는 그분들은 이제 얼마 안 되셔서 이제 수술을 개시를 아직 못 하셨겠지만 그 전에 가셨던 선생님들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시면은 환자분들의 피드백이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과들을 저한테 이제 나도 이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의 할머니들이 많이 좋아했어. 그러고 이제 같이 그분들은 이제 환자분하고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이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제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기 씨가 다리 저림 증상과 통증을 느낀 건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제는 10분을 걷기도 어려울 정도죠.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봤지만 차도가 없고 다리 힘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처음 조금 증상이 있으면 한 3년 이래 그한 것 같고 지금 뒤 아프기 시작한 거는 한 1년 됐습니다. 신경 주사하고 근육 주사 처음에는 한 달 맞다가 그다음에 보름 맞다가 집심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래 맞았어요. 그 순간 맞을지 그때 한 며칠 그 하고 지금 그 이후는 뭐 거의 호전이 없는 것 같아요. 비수술적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이종기 씨는 척추전방 전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쪽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죠. 척추는 마디가 서로 연결된 구조인데요.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굴곡을 바로잡고 신경 압박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전방 전이증으로 빠져 있고 거기다가 이제 협착증도 단계 4단계까지 최고 심한 상태까지 왔고요. 보존적 치료에 전혀 반응이 없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수술은 부위 마취로 진행합니다. 의식은 그대로면서 수술 부위를 지배하는 근원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진통, 근육이완, 진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신마취보다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낮습니다. 최근에는 뭐 어깨 수술이든 무릎 수술이든 뭐 허리 수술이든 그쪽 부위를 마취를 하거든요. 전신 마취보다. 부위 마취하는 이유 자체가 일단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전신 마취하면 호흡기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소화기계 증상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부위 마취해서 통증이 빨리 좋아지면 빨리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전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 같은 것도 잘 조절되니까 최근에는 뭐 수술 자체도 작게 하지만 마취 자체도 부위 마취로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척추 유합술은 문제가 생긴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뼈를 이식해 두 개의 뼈를 하나로 합치는 수술입니다. 특수 원통형 견인기를 이용해 통증을 유발하는 마디를 선택적으로 치료하는데요. 척추 사이의 추간공 부위를 통해 근육을 벌린 채로 수술하기 때문에 뼈와 인대,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약해진 마디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했는데요. 마취에 섞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걷는 게 편안해질 겁니다. 이제 과거에 많이 째고 했던 절개했던 수술과는 달리 이제 최소한의 어떤 상처를 내면서 여러 가지 수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근육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정상 조직이 많이 보존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 후에 재활 자체가 빠르게 되고 회복도 빠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결과도 상당히 빨리 좋아집니다. 이종기 씨는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는데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료받기 전에 프로테지 하면은 지금
한 20% 나아졌다. 뭐 이제 여행도 한번 댕겨보고 싶고 옛날처럼 산에도 등산도 하고 싶고 할 일이 많습니다. 척추질환 환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잠을 잘 잘 수 없다는 겁니다. 정은자 씨는 밤잠을 설쳐야 할 정도로 좌측 다리 통증이 심한데요. 가만히 있어도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증 클리닉 이런 데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이래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주사 맞고 나면 그 주사 기운으로 좀 괜찮다가 막 이걸래 갑자기 막 한 20일 전부터서 막 너무 심하게 이리 아팠어요. 막 밤으로 잠을 잘 수도 없고 이 다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을 하지도 못하고 막 이게 막 뭘로 찌르는 신용을 했었어요. 막.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디스크 파열이 동반돼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동반이 되게 되면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서 보행 장애가 발생하는데요. 안 그래도 좁은 협착증에 디스크 덩어리가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만 이제 협착증이 이미 있던 질환에서 디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신경의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디스크와 협착증을 같이 동시에 풀게 되면 한 번에 두 병변을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후방 감압술을 진행합니다. 근육을 절개하지 않고 허리에 작은 구멍을 2개 뚫어 한쪽에는 내시경 기구를, 다른 한쪽에는 수술 기구를 삽입하는데요. 시야를 넓게 확보한 상황에서 수술 기구를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면서 병변을 제거합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죠. 정상 조직을 보존하면서 통증의 원인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달라진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같이 있는 케이스였는데 공간이 작긴 하지만 그 안에서 신경을 많이 땡긴다고 하거든요. 신경을 크게 견인하지 않고서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다리가 저림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일반 수술보다 훨씬 보행이나 이런 재활이 빠릅니다. 그래서 디스크도 제거를 하고 뼈가 이렇게 자라서 신경 위에 덮여 있었는데 그것도 잘 제거를 했습니다. 과거의 허리 수술은 광범위하게 개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정상 조직이 손상되거나 후유증에 시달리기 쉬웠죠.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리 잡은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죠. 그때하고는 수술하기 전하고는 지금은 완전히 틀리죠. 뭐 이제 막 여행도 가고 싶고 막 그래 하면 좋겠죠. 뭐 이제 안 아프면 지금 아파갖고 그런 생각도 못했으니까.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흔한 만큼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견뎌도 되는 통증은 없습니다. 긴 여생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허리가 만약 무너지면 허리병뿐만 아니라 목병도 오고 그 외 인체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내 허리를 100년 동안 허리를 잘 쓰려면 항상 바른 자세나 꾸준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왕도입니다. 과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굉장히 컸어요. 어떤 수술에서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희생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0년 전부터는 최소침습이라는 개념과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이 치료 자체가 간단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단순해지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도 빠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적인 기술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척추를 전공하신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